제가 어릴 적 집 근처에는 꽤나 깊은 숲이 있었습니다. 숲의 초입은 밭과 묘지가 드문드문 자리한 곳이었지요. 밭두렁 옆으로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섞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낡은 졸탑들과 이끼 가득한 무연고 묘석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묘석들의 끝에는 마치 동굴 입구처럼 뻥 뚫린 숲의 입구가 짙은 어둠을 들이우고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 여름방학 내내 저는 친구 3명과 매일같이 묘지를 지나 숲으로 들어가서 장수풍뎅이를 잡거나 탐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나이 넘치는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8월답지 않게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숲의 웬만한 곳은 다 탐험해봤기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 끝자락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무성한 풀숲을 헤치며 길이 없는 곳을 나아가던 우리는 이윽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25m 수영장 정도 크기의 넓은 공터였는데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듯 가지를 뻗어댔고 8월 대낮인데도 주변은 어둑했습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햇빛이 비쳐내렸고 그 햇빛이 닿는 공터 바닥은 마치 누가 쓸어놓은 듯 깨끗하게 잡초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친 듯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갑자기 뚝 그치더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눈앞의 모든 색깔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풍경이 변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친구들을 돌아보니 친구들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들도 저와 똑같이 소리와 색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극도의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두 다리가 땅의 말뚝처럼 박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치던 그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눈 같은 것이 주변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색을 잃은 세상에서 오직 그 눈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사이로 사자만큼 커다란 금색 여우가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느긋한 걸음으로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거대한 나무 사이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일은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매미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선명한 늦어름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영문모를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억새와 가시풀에 온몸이 긁히고 찔리면서 숲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겪었던 일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건 산신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표정으로 2번 다시는 가지 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봤지만 그런 곳은 없었다거나 그곳에 얽힌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다는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는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정도 지나서 택지 조성을 위해 숲은 완전히 밀려버렸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길이 뚫려버렸습니다. 밭은 사라지고 밭두렁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으며 묘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 위에는 펜션 같은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여우와 너구리만 다니던 길은 이제는 자동차들이 오가고 우리가 여우를 보았던 그곳은 이제 아마 흔적조차 없을 것입니다.